안녕하세요. 오늘은 좁쌀 여드름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말들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시청 바랍니다. 여러 블로거들이나 유튜브들이 각질 제거를 권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좁쌀 여드름은 각질이 모공을마가 생기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해줘야 한다고요. 각질 제거는 제품을 발라준 다음 문질러서 하는 방법과 아하나 바로 피부를 녹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피부를 약하게 하여 좁쌀 개체수를 더 늘리게 하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아하나 바를 구세주처럼 찬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황산이나 염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부를 강하게 녹여 피부를 괴사시키는 물질입니다. 아하나 바도 같은 산성분입니다. 황산과 염산과 같이 피부를 녹이는 사촌지간입니다. 단 피부를 녹이는 정도가 약한 것이 아하나 바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하나 바를 좁쌀이 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은 피부 장벽을 훼손하여 좁쌀 개체수를 증가시키고 나중에 피부 홍조나 피부 장벽 훼손까지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는 말처럼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관리 방법을 전파하는 분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 좋은 피부를 물려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좁쌀의 상태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좁쌀 상태가 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피부에서 이 정도 수준의 좁쌀에 아하나 바를 사용하신 다음 진정관리나 재생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한 그분들은 피부관리에 능통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좁쌀 여드름이 있고 관리 방법을 수소문하고요, 온라인에서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은 좁쌀 여드름의 상태가 위에 보여드린 사진 상태보다 정도가 심합니다. 이분들이 아하나 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좁쌀이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예민 홍조까지 생깁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피부관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켜본 바는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좁쌀 관리에 실패한 다음 피부과나 한의원에 방문하는 것이 코스입니다. 스스로 기본적인 관리 방법을 모르면서 스테로이드제, 피지 억제제, 트레티노인, 크레오신, 벤조일 페록사이드와 같은 제품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좁쌀은 개선되지 않고요, 피부 저항력이 떨어져 2차 트러블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위에 언급한 제품들이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에 걸리면 당뇨약뿐만 아니라 먹는 것과 운동 등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이제는 좁쌀 여드름에도 종합적인 관리 방법을 해주어야 합니다. 좁쌀 여드름에서 각질 제거가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화농성 여드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피부관리의 시작은 꼼꼼한 세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좁쌀 여드름의 경우 꼼꼼한 세안이 좁쌀 진정에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꼼꼼한 세안의 마찰과 압력이 좁쌀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좁쌀 여드름의 관리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왜 색조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할까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지성 피부에는 리퀴드 타입의 색조가 아닌 분말 형태를 권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돛진 개찐인데 말이죠. 색조 제품은 돌가루에 색소를 첨가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피부에서 색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피부는 피부 장벽이나 피부 저항력이 튼튼해서 색조를 한다고 해도 상관없고요. 이것을 이중 세안으로 꼼꼼히 닦아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좁쌀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색조가 좁쌀 개체수를 줄이고 진정시키는데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정리하면 적어도 좁쌀 여드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세안이나 색조 화장은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얼굴 피부 말고 몸에 염증이나 부스럼 등 트러블이 난 경우 매일 물을 자주 대고 마찰과 압력을 주고 계면활성제게 든 세안제를 사용하고 각질 제거를 하고 매일 돌가루를 바른다면 좋아질까요? 이것을 그대로 얼굴 피부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상식으로 돌아가면 좁쌀 여드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좁쌀 여드름 관리 방법으로 소개된 것들에 대한 비판 위주였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좁쌀 여드름을 관리하는지 사례나 후기를 참고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 동안 관리한 후기인데요. 우선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의 후기라서 무척 좋아지셨습니다. 전체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이분은 중요한 관리법으로 팩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최대한 얼굴에 닿지 않게 하였고 트러블 피부라고 해서 유분을 피하지 않았다 합니다. 트러블이 심할 땐 컨실러 사용을 자제했다고도 합니다. 특히 이분이 강조한 것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후기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면서 꾸준히 진정 관리를 해줬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다른 분의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후기에서 말씀한 내용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산뜻한 화장품을 써야 한다. 안 그래도 개기름이 올라오는데 무슨 오일이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오일 사용으로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서 좁쌀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좁쌀 관리 팁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좁쌀이 있는 경우 건드리거나 압출을 하지 마시고요. 어설프게 짜주고 각질 제거해주고 손을 자주 댄다면 좁쌀이 더 커져 화농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극과 마찰로 인해 2차 트러블까지 나타날 수 있고요. 쿨링 시켜주시고 진정시켜주는 마스크팩을 해주시면서 그 외에 자극과 마찰을 줄여줍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스스로 알아서 들어가는 것이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반은 블랙헤드로 남거나 아니면 끝이 노랗게 되는 작은 염증으로 생깁니다. 노랗게 된 작은 염증이 생긴 것만 압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점 찍듯이 스팟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피부를 민감하게 하지 않으면서 좁쌀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부터는 케이스에 따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좁쌀 여드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꼼꼼한 세안으로 좁쌀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분 피부의 색조나 선크림 자체가 좁쌀 개체수를 늘려줍니다. 색조나 선크림을 바른 경우 그것을 깨끗이 지우는 과정에서 피부가 예민해져 좁쌀이 번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고 여름철 같이 자외선의 세기가 강한 경우를 빼고는 선크림을 안 발라주는 편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모자 등으로 차단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선크림을 무조건 발라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선크림 성분이 좁쌀 등 트러블에 안 좋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좁쌀이 생겼을 때 각질 제거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질 제거를 계속하여 좁쌀 개체도 늘고 민감, 홍조까지 생기신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각질 제거 끊어야 하고요. 팩 유지에 진정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을 덜 대고 손을 덜 대면서 압력과 마찰을 줄여야 하고요.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하기 위해 마지막 크림에 오일 한 방울 정도 섞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좁쌀 나는 대로 짜는 것은 긁어 부스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좁쌀이 나는 대로 짜주는 것은 피부만 예민해지고 좁쌀 개체수가 늘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압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농성 여드름의 경우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압출을 권하고 있는데요. 좁쌀 여드름은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사열침을 이용하시면 기존 압출기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입니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열침으로 통로를 만들어주고 면봉 2개로 압출하는 것이 기존 압출기로 하는 것보다 좁쌀 여드름 압출이 더 잘 됩니다. 그런 다음 여드름에 좋은 스팟 제품을 점 찍듯이 발라주시고요. 여드름 패치는 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피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좀 생뚱맞지만 피부 관리가 안 되는 이유로 저는 자본주의와 마케팅을 언급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떠한 상품을 통해 여러분들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이것 쓰면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하고요. 저것 쓰면 젊게 보인다고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겨 제품을 사게 합니다. 이것들의 으뜸은 화장품입니다. 기존 화장품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되었으니 각질 제거제와 필링제를 통해 매출을 늘리려 하고요. 꼼꼼한 세안이 피부 관리의 시작이다 하면서 두세 개의
클렌징 제품을 팝니다. 여기에 피부과나 한의원도 동참을 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마케팅으로 인해 피부 좋아지셨습니까? 아는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이 동영상에 나온 내용은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 가입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이 동영상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